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에 바뀌는 그 주택법에 대해서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아바타를 창출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제도를 반드시 좀 숙지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신문은 조선일보 2020년 5월 22일 그 부동산면을 참조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PT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신고 제도가 바뀝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전 월세도 매매처럼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참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매매 거래에만 적용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주택 전 월세 계약에도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지금 177석에 거여 전국이 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유력시 될 전망입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 보호는 강화되겠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지난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중개인이나 임대인, 집주인을 말하죠.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제는 그 전월세 임대 신고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만, 혹시 누락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와 추징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고제 도입 역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은 전월세 값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임차인의 권리를 좀 많이 보호를 해주는 조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었던 집주인은 전월세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은 서민의 그 월세 값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임대차 신고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 계약 종료 때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전월세 상한제, 재계약 때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연 5% 초과에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주택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전세난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월세에 대해서 과태료 그 신고 의무가 도입되고 과태료를 낸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따져보고 기존의 월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나 전세금을 올리는 역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전세금 반환 보증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한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주택도시공사 HUG는 201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단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단독 다가구 주택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올 연말부터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전월세 지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현금 보조, 청년 신혼부부엔 저금리 대출. 정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에 총 3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주거급여 사업이 대표적인데 지원 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의 44% 이하에서 올해 45% 이하로 완화해 대상 가구가 104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 5천 원까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 무주택자 등 2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는 연 1.2%에서 2.1%, 만 34세 이하 청년은 연 1.2%에서 2.4%, 일반 무주택자는 연 2.1%에서 2.7% 등 이율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라면 보증부 월세도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 1.5% 금리로 월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약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의무 거주 기간 채워야 이제 이것을 말하는데요. 올 8월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서울 등은 현재도 정부 규제를 받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10%에서 20%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열풍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대 5년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청약에 당첨됐어도 입주일에 맞춰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일단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고 후에 돈을 모아 들어가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전매 제한 기간 역시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투기꾼을 좀 몰아내야 그 서민한테 돌아갈 목을 투기꾼이 가로채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바뀔 예정인 5가지 그 주택법 핵심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경제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가 제 1순위로 해결이 돼야 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는 전월세 제도라든지 장기 전세 임대주택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바쁘시더라도 3일 경제 독립 TV를 계속 시청하시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신문 하나 제대로 봐도 또 정부에서 이렇게 내 실생활에 내 호주머니에 지갑에서 돈이 전략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변경을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추적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앞으로 3일 경제독립 TV는 여러분 지갑을 1원까지도 아껴드리는 그런 제도 변경이라든지 주택 그 전월세 임대차 제도 변경 또 여러분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전세 주택 얻을 수 있는 제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위주로 알찬 영상을 계속 공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3일 경제독립 TV 응원해 주시고 이번 그 주택법 개정 잘 체크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